상단에 빨간 줄이 없으면 녹화가 안 되니까 딱 보시고 녹화가 안 되고 있으면 바로 얘기해 주세요. 자, 카톡에서 우리가 상단에 채널 추가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상단에 돋보기 누르셔가지고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미스터 트롯 이렇게 하면은 지금 트롯2 투표하기가 보일 거예요. 저는 미스터 트롯 터자만 치도 이렇게 나오네요. 그럼 이거를 우리가 채널 추가를 하셔야죠. 이것도 채널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몇 개가 나오네요. 네, 노란 거 누르셔가지고 아마 다 비슷할 거예요. 네, 채널 추가. 채널 추가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요걸 눌러주셔야 채널 추가가 되는 거죠. 요거. 여기 아마 아이콘이 이걸 해도 되고 어떤 걸 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투표하기가 저는 요걸로 했습니다. 요거 모양 있는 거 있죠. 미스터 트롯 2라고 보이는 거. 요거 맞지? 예예예. 그거 채널 추가하세요. 그렇게 하고 들어가 보시면은 홈 버튼 집 모양이 있죠. 요거 들어가면은 집 모양 누르시고 들어가 보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홈 보도 소식 이렇게 나오는데 요걸 한번 눌러보세요. 이거 투표하기 요거 있죠. 요거 보이시나요?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렇죠. 터치. 그 다음에 안에 인정하지 말고 올려보세요. 예, 아래쪽에 보면 빨갛게 요거 집 모양 누르시라고. 투표하기 있잖아요.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요 공식 투표하기 나오잖아요. 요걸 누르면은 빨갛게 여기 나올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은 이런 거는 광고예요. 광고는 닫게 하시고요. 쭉 위로 올려 보시면은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렇게 사람 나오죠? 네. 여기에 우리 뭐 몇 명 하라고 그러던가? 예? 7명 하게 돼 있어요? 예, 7명 내가 원하는 사람 7명 터치하시면 되죠. 안 나와요? 예. 터치를 해보시면 이렇게 올려보시면 투표가 나오잖아요. 터치. 그럼 이게 광고라고 돼 있잖아요. 광고 X 하시고 쭉 올려보세요. 나오잖아. 그러면 이건 내가 마음에 든다는 사람 터치. 예, 이렇게 터치 되잖아요. 그죠? 아니 그게 투표라는 거는 내가 필요 7명에 대해서 터치만 해주시면 될걸요? 미스터 트롯이라고. 이건 광고거든요. X 하시고요. 이렇게 사람 나오거든요. 그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한번 선택하고 제가 할줄 모르고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홈에 들어갔는데 어디가 떨어졌잖아. 그 투표하기 있잖아요. 투표하기. 그 이제 팀 미션에서 그게 운인 거야. 팀을 잘 만나야 돼. 팀 미션에서 투표하기. 팀을 구성 잘해서 그렇게 돼. 그러면 광고니까 X 하시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일단 한번 해보세요. 체크. 안 나와요?
이 투표하기 있잖아. 투표하기. 네. 투표하기. 이거 광고잖아요. 사람 나오죠. 그러니까 이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나 봐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뭐 또 본인이 하시는 방법대로 하셔도 되고요. 또 카톡으로 하실 분은 이렇게 또 하셔도 되고요. 예, 이런 것도 남들은 뭐 누가 좋다라고 해서 막 투표도 하는데 나는 또 할 줄 모르면 또 안 되잖아요. 내가 또 체크하고 이러고 어떻게 체크했어. 그럼 몇 명 하라고요? 또 다른 사람 또 아무리 해보세요. 해보세요. 지금 7명 꼭 해야 돼요. 매일 또 해야 돼서. 7명이 아예 매일 하는 거야 매일. 7명을 다 해야 돼. 이거 매일 미스터트로 끝날 때까지.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만약에 이렇게 이거 집계를 해서 나오는 거지. 근데 계속 순위가 바뀌잖아. 그렇게 내가 사람을 선정을 쭉 했잖아요. 네. 예, 쭉 이렇게 예. 사람을 선정을 이렇게 하고 나면은 쭉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이렇게 다 찍고 나면은 요 투표하기가 있어요. 요거 터치해 주셔야 돼요. 예. 내가 7명을 안 찍으니까 지금 투표하기에 불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7명을 찍고 나면 여기 보라색으로 싹 바뀌어요. 그럼 요걸 탁 터치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울산에서 지금 나온 사람 누가 있어요? 영웅이 있고, 고정우 있고, 어? 미스터 트롤 아니야 그거는. 뭐라? 불타는 트롤. 그래요?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고정우라고 있잖아. 고정우. 그 고정우 있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분들 찍어서 한번 이런 것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참여해야 되고 또 이제 이걸 참여하니까 나중에 또 우리가 뭐 지난번에 사랑의 콜센터 했잖아요. 사랑의 콜센터 할 때는 또 뭐가 필요하던가요? 이게 또 전광판이 또 필요하잖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이렇게 붐이 일어나서 하는 게 다 조금씩 동참을 해보셨으면 할 줄 아셨으면 좋겠다. 예? 카카오 계정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지금 카카오톡에 또 이메일을 안 집어넣어 놓으시니까 그러네. 자, 나중에 이제 그렇게 집어서 한번 해보세요. 예, 투표하기 해보세요.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지금 기름값 많이 올라가잖아요. 예, 기름값 많이 올라가니까 내가 운전하시는 분들 많죠. 예, 그래서 내가 이동을 하면서 아니면 내가 어떤 동네에 살면서 우리 주변에 인데 어디에 기름값이 우리 보통 다 조금이라도 산 집으로 선호하게 돼 있죠. 예, 그래서 그런 데 찾아가는 거 알려드릴 테니까 자 앱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스토어 가보세요. 플레이스토어 터치하셔가지고요. 오피넷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오피넷. 자, 터치하셔가지고 오피넷입니다. 예? 쌤 검색을 해야지. 그렇지. 아이콘 확인해요. 아이콘 똑같은 거. 선생님도 여기 아이콘 됐어. 저 똑같죠 아이콘. 자, 우리가 이게 지금 항상 입력을 하잖아요. 이렇게 상단에다가 오피넷이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고 나면은 자동으로 나오는 게 아니고 아래쪽에 검색하고 나면 이렇게 글자가 나오죠. 요걸 꼭 터치를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이 돋보기를 터치해 주시거나 두 개 중에 하나를 꼭 하셔야 돼요. 자동적으로 이게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밑에 걸 이렇게 오피넷을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올 때 내가 오피넷이라는 이 아이콘을 보시고요. 요 아이콘을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란색에 열기라고 나오시는 분 또는 업데이트라고 나오시는 분 설치라고 나오시는 분 세 가지가 있다고요. 열기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다는 거고요. 설치라고 나오면은 내가 처음 하시는 거고요. 설치는 안 나오면 빨리 터치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게 굉장히 좀 이게 안에 이 오피넷이라는 한국 석유공사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지 데이터 양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인터넷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게 속도가 좀 걸려요. 지금도 이렇게 설치해 보면은 열기해 보면은 아마 되시는 분이 있고 가끔 이렇게 제가 수업할 때마다 안 되시는 분이 꼭 몇 분씩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서 하시면 잘 될 거니까 이렇게 화면이 착 뜨시는 분이 있고 안 되시는 분이 있을 거니까 한번 자 우리가 열면은 처음에 앱 사용 중에 뭐 허용 나오죠. 그런 거는 무조건 누르셔야 됩니다. 허용은 무조건 하셔야 돼요. 앱 사용 중에 허용이라고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설명이 나오는 거는 다음 누르시면 돼요. 다음 아래쪽에 점이 4개가 있다는 얘기는 계속 다음으로 하셔가지고 아니 여기는 무조건 다음 이거 그냥 설명서 시작. 예. 자 요렇게 화면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요렇게 안 나오신 분 있나요? 자기 위치 지정해 줘야 돼요. 설명이라고 했죠. 설명이니까 시작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애가 시작. 그래서 아래쪽에 이렇게 점이 4개 있다는 얘기는 앞에 4개 페이지에 대한 어떤 사용 설명서죠. 설명서. 자 보이세요? 이제 됐어요? 네. 아직 여기 안 오신 분 없죠? 자 그럼 제일 먼저 우리가 내 주변에 한번 내 주변 주유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내 주변 주유소 한번 눌러보세요. 이렇게 나오죠? 위치 수동 설정 한번 터치해 볼까요? 이게 자동으로 탁 물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오네. 자동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안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이럴 거예요. 허용했는데도 그렇죠. 집에서 위치 지정하기 클릭. 이제 예, 자동으로 원래 떠야 되는 건데 예, 이렇게 자동으로 뜰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나옵니까? 예. 자 왼쪽에 보시면은 휘발유라고 돼 있죠. 예. 예, 요걸 터치하시면은 내가 다른 또 그 나오죠. 나는 먼저 다른 거 안 되시면은 안 된다 얘기하셔야지. 많이 계셔야지. 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만약 경유차다 그러면 경유를 선택하시고 LG 가스면은 가스 선택하시고요. 자 기름 선택하는 거 되셨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중간에 보면은 킬로라고 나오죠. 요거는 뭐냐면 내가 현재 있는 데서 몇 킬로 반경이냐, 3킬로냐, 5킬로냐, 1킬로냐, 10킬로냐 이렇게 4가지 구분대가 있습니다. 예, 보통 우리가 기름 넣으려고 뭐 4킬로까지 가야 할 이유는 없잖아요. 내 주변에서 넣어야 되니까 한 3킬로 정도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최저가 순서라고 나오나요? 예, 요거는 우리가 뭐 이왕이면은 최저가로 가야지. 그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 동구, 지금 현재 동구잖아요. 동구에서 어디가 제일 사나요? 남목. 남목이 제일 사요? 남목이나 거북이나 뭐 1599원 똑같네. 예. 1478원. 휘발유하고 저기 틀리잖아. 예, 기름 종류가 종류가 틀리니까. 자 여기까지는 되시죠?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위치를 잘 아는 데 같으면은 문제가 없어요. 그냥 가시면 되죠. 내가 만약에 이 장소가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모른다라고 우리가 이제 가상으로 해봅시다. 상세라고 있죠. 상세를 한번 터치해보세요. 내가 남목 주유소 나 모른다. 상세. 상세 누른 나왔어요? 여기에 보면은 찾아가기가 있어요. 찾아가기.
내가 지금 저 주유소로 가고 싶어. 찾아간다. 찾아가기 누르시면은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종류가 5가지가 나옵니다. 자기가 쓰는 내비게이션 누르시면 되겠죠. 예. 선생님 뭐? 아니 왜 막혔니? 그러니까 천천히 안 된다고 해서 여러 번 눌린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니까 기다리셔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폰 종류에 따라 가지고 데이터를 불러오는 속도가 좀 차이가 있으시니까. 그러니까 성질 급하신 분은 이런 거 잘 안 돼요. 예, 기다리셔야 되는데 기계는 몇 분 두드린다고 빨리 되는 거 아니에요. 플레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천천히. 자, 저는 티맵이라고 한번 터치해 보겠습니다. 티맵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50m 앞 좌회전. 자, 바로 목적지에 해서 이렇게 내비게이션 바로 연결되나요? 네. 자, 이런 티맵이 없잖아요, 쌤은. 카카오로 했어요. 카카오도 없네, 내비가. 자, 내비가 없으신 분들은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내비게이션 앱이 설치가 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만약에 아까 내비를 눌렸는데 설치라고 나오죠. 그럼 앱을 설치해 주셔야 된다. 항상 이 전부 다 연계가 돼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어떤 지역에 가더라도 기름을 넣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검색해보고 가까운데 어디가 있다. 근데 그 위치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렇게 상세만 눌러주면은 바로 연결이 된다. 찾아가기 쉽겠죠? 예, 이렇게 찾아가니까 충분히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지금 부산을 왔다 갔다 하는데 부산에 갔다 오면서도 보면은 진짜 기름값이 차이가 지역마다 엄청 차이가 나요. 많이 나죠. 심지어 뭐 100 얼마까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내려갈 때 이제 옆에 집사람이 쫙 눈여겨 봅니다. 어디쯤은 얼마고 어디쯤은 얼마다. 그럼 올라올 때 어디로 가서 넣어야 되겠다. 이런 거를 수시로 체크를 해보고 이용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많이 비쌀 적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부산에서 쭉 오다 보면은 저기 개운포역 앞에가 좀 제일 사고요. 그 다음에 또 더 산 데를 또 보니까 여천 오거리에서 삼산 쪽으로 빠지는 길 그쪽에 또 사더라고요. 그 골목 그 골목이 요 동구보다도 거의 뭐 100원 가까이가 사더라 하는 거. 그 다음에 영락원 앞에도 사고. 자, 요렇게 우리가 뒤로 가기 또 한번 해볼게요. 초기 화면으로 뒤로 가기 위해서 한번 가보세요. 아니. 자, 그러면은 내 주변도 볼 줄 알았으면은 지역별로도 볼 수가 있겠죠. 네, 내가 만약에 며칠 후에 뭐 다른 지역을 간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 뭐 남구를 간다, 북구를 간다 하더라도 얼마든지 지역별 검색도 가능합니다. 요거 한번 눌러볼까요? 지역별. 이게 하여튼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수업할 때마다 요 앱이 좀 곤욕을 치러요. 안 될 때는 지우고 새로 열어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지역별이 잘 안 나오죠? 나와요? 자, 지역별 이제 뜨네요, 저는. 서울은 오산보다 엄청 비싸.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대구를 내가 요번 주에 대구 간다 그러면 대구 쪽에 기름값 한번 검색 미리 해보고 대구가 더 비싸다 그러면 미리 이어서 넣고 가야죠. 와이파이가 이쪽이 더 잘 떠나 봐요. 와이파이가. 와이파이가 여기 있거든. 네.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쪽은 잘 돌아가. 아, 이쪽은. 이쪽이 다
아니 와이파이도 저 세빈아실 대꾸를 다 확인하셨어요? 그걸 했는데 저도 설치하는. 자 지역도 뭐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이해만 하시면은 광역시 내가 만약에 여기에서 얼마든지 대전, 동구, 주유소 찾기 이렇게 하면 쫙 나오잖아요. 그죠? 와이파이를 여기 올려주면 안 돼요? 올리지나? 부산도 오사보다 비싸. 이랬어 안 되는데요. 깨졌어요, 선생님? 깨지진 않았는데 될란가 모르겠다. 일단 이쪽 올려주면 안 되겠다. 선생님도 아니 이 선이 수업을 못해요. 선이 이게 안 따라간다니까. 테이프로 붙일까? 지금 연결 안 되잖아요. 다시 해봐. 예를 들어서 모르는 도시로 갈 수는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위치 서비스가 바로 될 수는 없어요. 제가 가고 있는 위치가. 예. 가고 있는 위치가 어떻게? 그러니까 바로 뜨게. 예, 바로 뜨게. 바로 뜨죠. 항상 내비는 네. 스마트폰은 항상 내 위치를 가지고 있거든. 아, 어떤 위치에 가더라도 내 위치가 나오는 거예요. 저 밑에 나옵니다. 밑에서요? 네. 그러면은 그쪽 주소가 나오거든요. 전부 다. 자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이거가 도움이 될지 뭐 경로별이라고 있잖아요. 경로별. 한번 터치해 보세요. 경로별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여기서 출발해 가지고 어떤 목적지를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출발 지점은 자동적으로 내 위치를 물고 들어가죠. 항상 내가 이걸 위치를 가지고 있는 앱은 항상 터치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택시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택시를 내가 부른다라고 하면은 내가 가는 곳만 울산시청이다. 울산시청 도착지만 내가 입력해 보면 돼. 출발지는 뭐예요? 자동으로 지가 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지가 자동으로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요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게 뭐냐면 내가 위치 정보를 껐거나 꺼놓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위치 정보를 어떻게 뭐 순간적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한 번씩 위치 정보가 정확히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은 이렇게 서부동이다 나왔죠. 그러면 내가 도착지를 터치하시고 내가 도착지를 부산시청이라고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부산시청. 내가 지금 부산시청까지 간다. 하고 돋보기를 항상 입력하고는 돋보기를 누르라고 했죠. 그럼 돋보기를 한번 눌러주면은 부산시청에 대한 쭉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부산시청에 어디를 갈 거냐? 나는 부산시청 뭐 광역시청으로 가겠다. 시청 도서관으로 가겠다. 우체국 가겠다. 1주차장으로 가겠다. 나는 1주차장 터치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주차장에 딱 들어갔죠. 맞아요? 네. 이렇게 놓고 내가 울산에서 부산시청 1주차장까지 가는데 주유소가 몇 개 있느냐 찾기를 하는 거예요. 찾기. 왜 이래 오래 걸려? 이 한 방에 팍 나와야 되는데. 주유소가 존재하지 않다. 너무 길게 잡았나? 데이터 가져오는데 시간이 걸려요. 울산시청 해볼게. 아, 부산시청 너무 멀리 잡았대. 울산시청으로 울산광역시 검색 울산광역시청 이래 울산광역시청에가 찾기 하니까 그거도 마찬가지가 이게 빠져나오니까 다른 사람이 많이 쓰니까 연결이 안 되네.
거리가 멀면은 취소 엄청 너무 멀리. 자, 울산광역시청 하니까 이렇게 5개가 나오잖아요. 예. 그럼 나는 가는 길목에 이렇게 쭉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기서 내가 가다가 동울산에서 넣을 거냐, 뭐 제일 산 집을 가려면 동울산에 가서 넣는다. 요걸 해보시면은 요거는 그게 내가 가는 길목에 있는 거고, 또 여기 약간 내용을 보시면은 고속도로도 있어요. 고속도로. 어떤 내가 특정 고속도로는 휴게소 말고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만약에 남해 고속도로로 간다. 그럼 남해 고속도로에는 어느 휴게소가 제일 싸다. 이런 걸 내가 미리 알고 가는 거죠. 정보를 알고 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쭉 가다가 섬진강이 제일 싸네. 그러면 내가 섬진강에서 넣어야지. 가다가 그냥 뭐 진정휴게소 나온다고 해서 그냥 진정에서 넣을 바에는 좀 더 가서 섬진강에서 넣는다 하는 거를 내가 미리 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스마트폰 앞으로 그런 건 몇 개 알려드리겠지만은 정부는 미리 다 내가 검색하고 가시는 게 여행을 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시간이잖아요. 내가 같은 시간에 많은 걸 구경하고 올라가려면은 내가 계획을 잘 짜고 가야 되니까 이런 것도 거기에 다 포함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가 고속도로 가면서 뭐 그냥 보니까 기름이 좀 적다라고 해서 그냥 넣지 마시고 이런 것도 검색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 내가 가는 고속도로로 하시든 아니면은 내가 목적지까지 검색을 해놓고 가다가 하시든 국도도 마찬가지예요. 국도도 똑같이 검색하면 다 그 주유소가 나옵니다. 근데 그거 나오는데 그 주유소를 내가 모른다라고 하면은 위치를 모르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상세 누르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그 위치를 다 연결되는 거죠. 이거랑 비슷한 게 나중에 우리가 저 응급 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 119 부르는 거, 뭐 응급실 찾아가는 거는 내가 어디 가다가 갑자기 무슨 긴급한 상황이 생겼다. 그럼 내가 응급실로 가야 되잖아요. 119 아직 오기 전이라면은 그러면은 내가 응급실 어디 있는지 모르죠. 그럼 현재 위치에서 응급실만 누르고 내가 길 찾기 누르면은 바로 이렇게 내비게이션 연결이 된다 하는 거. 그것도 나중에 우리가 아직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수업을 안 하시는 분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필요하겠죠? 네. 예, 그래서 요게 그냥 뭐 내가 어떤 특정한 한 곳에만 우리가 그걸 갖다 우리가 주로 단골이라고 하잖아요. 네. 지금 여기서 내 주변에 해가지고 내가 만약 남목이다 이렇게 하면은 관심 등록이라는 게 있죠. 저게 단골이에요, 단골. 관심 등록에 내가 터치를 하시면은 별의 불이 빨간색으로 딱 됐죠. 그럼 이게 빠져나가요. 그러면 여기 관심 주유소라고 나오죠. 그럼 내 단골을 내가 항상 나는 저 집에 가서 넣을 거야. 관심 주유소 터치하면은 왜 나와야 되는데? 또 멍텅구리네. 자꾸 멍텅. 관심에 등록을 해놓으면은 내가 관심 주유소 여기에 올라갑니다. 자동적으로 등록이 되니까 항상 그 지역에 갈 수가 있다는 거죠. 처음에 하는 사람은 그럼 관심 주소를 일단 메모를 해놔야 돼. 예, 그렇죠. 내가 나는 뭐 거의 남목에 가서 넣겠다라고 하면은 터치 하셔가지고 요걸 등록을 하면 이게 딱 등록을 하고 나중에 여기에 가보면은 떠요. 지금 이게 자꾸 죽어버리는데 여기에 등록이 되거든요. 관심 주유소 등록을 하면 등록 한번 해보세요. 뜨는지 뜨죠? 예, 이렇게 지금 신수만 선생님 이렇게 하니까 딱 등록이 되잖아. 그럼 나는 만든 여기에 주유가격이 그날 얼마로 올라오는지를 보시고 찾아가겠다라고 하면은 마찬가지로 상세 누르시게 되면은 바로 안내가 간다. 너무 멀리 잡을 필요 없죠. 내가 기름 조금 사게 하려고 뭐 몇 킬로씩 이렇게 갈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 주변에서 아니면 여기 동구에서 시내 나가신다 그러면은
시내 나가기 전에는 주유소가 몇 개가 있으니까 어디에서 넣겠다. 이제 본인이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잘 사용을 하시면은 뭐 도움이 되신다라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예, 그렇게 사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집에 가서 이제 실제 내가 기름 넣으러 갈 때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시고요. 자, 이해는 다 하셨죠? 예, 이해는 하셨으니까 이해 안 되시면 또 나중에 질문을 또 쉬는 시간에 질문해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당근마켓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사용하시는 분도 계시고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근마켓을 하는데, 자, 플레이스토어에 가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당근마켓이라고 한번 입력을 해보세요. 자, 아이콘이 이렇게 당근처럼 저렇게 생겼어요. 설치. 이거는 뭐 선생님들이 사용을 하시든 안 하시든 관계가 없는데 가능하면은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곧 봄이 오잖아요. 봄 오면은 대부분 뭘 하세요? 대청소, 집 정리 하잖아요. 오늘도 아침에 그 TV에 건강에 대해서 나오는데, 건강에서 우리가 저기 이게 화가 날 때 뭐 막 이럴 때 화를 다스리는 법 중에 첫 번째가 뭐 정리를 하라라고 나오더라고요. 빨래를 개라, 집 정리를 해라. 정리정돈을 하면 화가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그게 오늘 아침 저는 TV 보고 나왔는데, 그래서 정리정돈을 하면은 우리는 뭐든지 뭐야 아까워서 못 버리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저는 지금 이제 며느리가 심부름을 많이 시켜요. 아버님, 어머니 어디 당근마켓 나왔는데 좀 찾아주세요. 그렇게 부산에 있는데도 울산에 등록을 해놓고, 울산을 뭐라 하냐면 울산 그가 물건이 좋은 게 많이 나오더라. 뭐 울산이 부자 동네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 그래서 좋은 거 있으면은 무조건. 당근마켓은 중고품만 나오는 거예요. 예? 중고도 나오는데 중고 거의 뭐 신상품이란다. 새 것 비슷한 것들도 있어요. 쓰는 거 나오죠 여기에. 예, 대부분이 중고라고 보시면 되죠. 예, 중고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와 이거 당근 제품이래요. 이 당근 제품이라는 케이크. 와 멋지다. 이거를 자기가 28만 원에 샀는데 네. 작아서 9만 원에 판다고 내가 비싸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특히 요즘 젊은이들은 보니까 뭐 다른 식구들도 마찬가지겠지만은 특히 유아품들이 있죠. 네 맞아요. 애가 이렇게 크 나가는데 금방 사가 한 달, 두 달 사용하고는 맞아요. 또 못 쓰잖아요. 그럼 내가 뭐 15,000원을 사가 한 달 정도 집에 쓰고는 또 15,000원을 또 팔아요. 그렇게 계속 이렇게 활용을 하는 거죠. 자, 한번 열기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나오나요? 현재 위치로. 예, 현재 위치를 하라고 나오죠. 예, 그러면은 내가 어느 동에 산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면 되겠죠. 예, 동의하시고, 자, 연령 확인하셔야지. 14세 이상입니다. 시작하기. 아, 이렇게 40만 원 주고 사구나.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입력하세요라고 나오죠. 예. 당근 벌써 들어오네요. 당근. 본인 거주지를 동만 터치하시고요. 그 다음에 전체 모두 동의하시고, 그 다음에 14세 이상 시작하기.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를 하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설치를 해서 본인들이 필요한 거 한번, 이거는 어떤 그 저 뭐 카드 결제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다 카톡으로 이렇게 채팅으로 해가지고 내가 물건을 사는 거니까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물건 나오면요, 저도 이렇게 한번 내놓아 보니까요,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이 사겠다 가지고 가겠다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제 갈등이 생겨요. 돈부터 먼저 받아야죠. 아니 저는 처음에 할 때는 저걸 했거든. 공짜 주는 걸로 했거든요. 아, 나눔. 나눔을 했거든. 네. 그러니까 확 오는 게 이렇게 동시에 오니까 누구한테 줘야 될지를 맞아, 제가 맞아. 괜히 안 주는 사람한테 미안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보고 얼굴이 있던 거 아니면은 이름을 보고 아 이름이 좀 이렇게 뭔가 좀 끌리는 이름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한테 내가 주게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받고 주고 나서 하고 나니까 이제 또 미안한 사람한테 내가 다 댓글을 보냈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보냈더만은 나중에 편지가 또 왔어요. 그거요 여기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게 따로지만은 실제는 그걸 모아가지고 또 뭔가 이렇게 또 꾸며서 또 하시는 분들인지 그 물건 지금 내 앞에 와가 있어요. 나는 이분한테 줬는데 이분이 사진 찍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같은 멤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게 문제가 많이 예? 문제가 많이 생긴대요. 왜? 자기네끼리 이렇게 단합해가지고 예. 해가지고 또 다른 데다가 또 올려. 그렇죠. 예. 그게 뭐 꾸미고서 또 올리기도 하고 뭐 하는데 그거는 뭐 그 사람 능력이니까. 예. 그러면요 이거 내놓으려 하면 사진 찍어가 물건 팔려고 내놓으려 하면 사진 찍어 어디다 내놔요? 또 설명할 거예요. 지금 사는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는 건 아시겠죠? 예, 이렇게 3만 원이라고 돼 있으면은 뭐 가리 제한, 가격 제한이죠. 예, 채팅해서 그렇게 사시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하면 저도 이렇게 며느리하고 이렇게 막 해보면은 빨리 이게 좀 찍어 놓지 않으면 금방 다른 사람한테 팔려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건 내가 꼭 사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내가 먼저 결정부터 해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사는 거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나눔 있잖아요. 이거 내가 그냥 나눔이라는 게 공짜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저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바로 터치하셔가지고 이거 내가 가지고 가겠습니다라고 본인한테 바로 의사를 표현을 해주셔야 된다. 제가 한 달도 안 됐죠. 한 달 전에 이제 우리 며느리가 이걸 하고 제가 해운대에 내려가면서 이제 차다가 가지고 가기로 했는데 돈까지 입금 다 했는데 돈 받아먹고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하는 거예요. 장소 제공을 해야 찾아러 가잖아요. 해운대 어디입니다라고만 하고 그 다음부터 또 돈 입금 시키세요 하고 나서부터는 채팅이 딱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그러니까 이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어른들 가져오라고 심부름까지 시켜놨는데 연락도 안 오지 이래갖고 며느리가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이제 당근 저거 뭐라고 그러면 신고를 해버린 거예요. 신고를 이제 하니까 신고하면 그 사람한테 이게 날아가는 것 같더라고요. 당신은 뭐 이렇게 해서 신고를 했으니까 뭐 거래 중지라든지 이런 게 돼. 그러니까 그때서 그 사람 이제 하루 지나가지고 연락이 온 거예요. 내가 깜빡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사과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다시 부산을 또 내려간 거죠. 또 내려가갖고 이제 찾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는 진짜 믿고 해야 되잖아요. 내가 물건은 돈은 입금시켰는데 물건이 안 오면 또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이거 믿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뭐 한마디로 거래 정지 행위를 풀어달라고 이렇게 하는데 뭐 풀어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고요. 사는 거는 이제 쉽게 됐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물건을 팔겠다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요 더하기 버튼이에요. 더하기 한번 눌러보세요. 물건을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 더하기 누르면은 어떻게 나와요? 알바냐, 과외냐, 농수산물, 부동산, 중고차, 내 물건 팔기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주로 보면 내 물건 팔기예요. 내 물건 팔기. 그러면은 재료에 뭐가 나옵니까? 사진. 사진을 몇 장까지 올릴 수 있나요? 10장이죠. 근데 이렇게 하는 방법보다는 내가 미리 사진을 찍어 놓으세요. 내가 물건을 팔겠다 하는 거를 정면도 찍고 측면도 찍고 내가 그 물건을 자세히 상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사진을 미리 찍어 놓으시라. 왜 나갔어요? 더하기. 내차 팔게.
싼데 이게 잘못 싸니까 돈 만나려고 신경질 그게 잘 너무 보고 사야 돼. 이게 처음에 뭐를 안 했나? 일단 내물 다 나오는데 일단 한번 볼게 좀 이따가. 자, 요걸 눌려서 내가 사진을 찍었어도 되고, 저 사진 찍기를 누르면 이렇게 물건이 나오죠. 네. 내가 찍어놓은 사진이 만약 요걸 내가 팔겠다라고 하면은 터치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료. 그럼 대표 사진 올려도 되고 사진 몇 개를 올리셔도 되죠. 네. 그다음에는 제목이 있잖아요. 제목 입력하는 거예요. 인형. 인형을 내가 팔겠다. 인형. 그다음에 카테고리는 뭐예요? 이게 해당하는 거 나오죠. 네. 네, 내가 뭐 유아품이다, 유아다, 아니면 뭐 생활이다, 생활 가전이다 쭉 나오면은 해당하는 거에다가 터치하시고요. 그다음에 가격 적고, 가격 내가 만약에 10,000원이면 10,000원 이렇게 적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설명이잖아요. 사이즈, 구매 시기, 사용감 뭐 이런 데다가 설명을 내가 쭉 적는 거예요. 이거는 뭐 몇 년도 구입을 했다, 사용을 내가 1년을 했다, 물건이 괜찮다, 뭐 여러 가지 내가 그 상품에 대한 내용을 적으시라고요. 사용 나이도 있고 뭐 그다음에 거래 희망 장소. 어떤 분 대부분 보면은 아파트는 보니까 그냥 아파트 앞에 갖다 놓을게요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것도 하실 때 잘해야 될 게, 저는 한번 실수를 집사람하고 요 전화동 아이파크에 제가 실수를 했는 게 문에 걸어 놓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걸어 놨어요. 네. 근데 문에 뭐가 걸려 있었냐면은 우유 받는 네, 저 뭐라 그럽니까? 바구니, 네. 주머니, 네. 그거까지 집사람이 다 들고 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집에 와서 보니까 뭐가 빈 이게 한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 전화내가 야 이거는 뭔데 하니까 며느리가 아 어머니 그거 가져오면 안 됩니다. 그래 다시 또 그거 가가 또 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는 사람도 정확히 내 물건이 요겁니다라고 요것만 딱 해놔야 되는데, 어디 가면은 저도 몇 번 신분을 해보니까 그래요. 요건지 저건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고, 물론 이제 사진을 보고는 하는데 좀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친절하다고 해야 되나? 진짜 고마우신 분들은 애 기저귀를 주면서 간식도 이렇게 과자 같은 거 봉지 이런 것도 같이 끼워서 또 주시는 분들이 있고, 이러니까 그걸 가져와야 되는 건지 안 가져와야 되는지 망설일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같이 넣어놓고 그렇지, 같이 넣어. 또 한 번은 우리가 그 애가 27층에 사는데 2,702호인데 2,602호라고 입력을 잘못해갖고 사람이 왔다가 허탕 치고 가면서 전화가 온 거야. 그 미안하다 하니까 또 다른 걸 또 더 주는 거 이렇게 먼저 밖에 내놓잖아요. 네, 네. 그러면 가져가는 사람 입장에는 하여튼 그게 망설여지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그런 것들을 목록을 잘 해줘야 되겠다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완료해버리면 바로 올라갑니다. 바로 올라가요. 지난번에도 이어서 실습을 어떻게 했냐면은 한 사람이 우리 이거 물병 들고 오잖아요. 네. 텀블러를 들고 가고 바로 올리가 바로 옆에서 내 나눔할 테니까 바로 찍으세요 해갖고 바로 찍 그래 하는 걸로 이렇게도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한번 집에 와서 실제 한번 해보세요. 해보니까 특히 나눔은 하니까요 금방 끝나버려요. 금방. 제가 등가구 의자를 나눔으로 해보니까 버리려고 집사람은 버리려고 하는데 이 양 버릴 거 여기 한번 내놔보자 하니까 버리려면 5,000원 줘야 되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내놓으니까 뭐 마당에 갖다 놓으니까 금방 와서 이거 찍기는 금방 찍어버리더라고요. 저는 이거 실제 팔 거 아니니까 취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간단한 거 내가 버려도 되는 거 그런 거는 한번 버리지 말고 당근마켓에 한번 내놓으시면은 괜찮다. 또 필요한 거 있으면 또 한 사보기도 하시고요. 자, 요거는 뭐 다 이해되시죠? 네. 요거는 우리가 우리 연령대는 이런 거는 다른 거는 내가 인터넷에 가서 사는 거는 못 사더라도 요런 것부터라도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고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커피 한잔 하시고.